스토리 오프닝, MC의 목소리. 서울의 한적한 골목, 다가오는 새벽 공기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진실들이 다시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곳은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의 작은 식당, 명순자의 집. 평범한 외모를 가진 식당 주인.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4명의 늙은 남자들. 그들 각각의 손에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담겨 있고 그들만이 가진 특유의 강인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요? 아무도 그들 앞에 나설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였던 숨겨진 국가의 비밀 부대 섀도우 디비전의 일원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만남은 오늘 이곳에서 들려오는 자극적인 소리로 갑자기 깨지게 됩니다. 한 무리의 젊은 남자들, 그들의 말과 웃음소리가 식당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고 그곳에 주인 명순자까지도 어쩔 줄 모르고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중 한 명, 도철, 어깨에 힘주며 자신을 과시하고 마치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듯한 이들 노인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죠. 할아버지들, 무슨 이야기를 그리 웃으면서 나누고 있냐?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의 과거, 그들이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밤 이 작은 골목에서 벌어질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팟 1. 예상치 못한 재회와 충돌,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전통적인 한국 음식점. 그곳은 작은 크기의 식당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분위기와 김치, 구운 고기, 그리고 사람들의 잔잔한 대화 소리가 가득했다. 최국현 70이은 72세의 나이에 이곳에 들어서며 그의 날카로운 눈은 익숙한 주변을 살폈다. 그는 김정훈, 이승만, 박상훈 3명의 노친구들과 함께였고 그들은 모두 한국의 혼란스러운 과거 속에서 얽혔던 기밀 특수부대 출신이었다. 매년 이들은 여기서 만나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식당은 명순자 713가 운영하는 곳으로 이곳은 그들이 늘 모였던 장소였다. 명순자는 그들의 수년간의 단골 손님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식당 주인이 아닌 인물이었다. 그녀는 강남 일대 여러 건물을 소유한 부유한 부동산 중개인이었으며 겉보기엔 겸손한 사업주였지만 그 밑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국현 씨, 딱 맞는 시간에 오셨네요. 명순자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최국현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오랜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대화가 시작되었을 때 식당의 분위기는 여전히 평화로웠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식당의 입구 근처에서 고급스러운 빈티지, 액세서리와 비싼 옷을 입은 5명의 젊은 남자들이 시끄럽게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들 중 중앙에 앉은 도철이라는 남자가 특히 시끄러웠다. 그가 입을 열자 그 자리의 공기가 달라졌다. 야, 저기 늙은이들 뭐 웃고 있는 거야? 도철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텁텁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대화가 멈췄다. 최국현은 도철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도철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늙은이들이 무슨 재미있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그의 말에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도 웃었다. 식당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명순자는 급히 다가가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도철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도발적인 말을 했다. 김정훈은 그 상황을 지켜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이승만은 얼굴이 차갑게 변하며 박상훈은 이미 손을 테이블 아래로 옮기고 있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의 의도를 읽고 있었다. 어렸을 때는 그런 애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우린 그랬지. 박상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도철이 일어나더니 소주잔을 바닥에 내던지며 큰 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방금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봐. 도철은 위협적으로 다가오며 손톱을 세우고 위협했다. 최국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도철을 바라보며 소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차분하지만 그 속에 묵직한 의미가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자신이 한 번도 빠져본 적 없는 위험의 세계에서 살아온 경험을 떠올리며 속으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도철은 박상훈에게 주먹을 내밀었지만 그의 주먹은 목표에 닿기 전에 김정훈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그 속도는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다. 김정훈은 도철의 손목을 정확히 잡아냈고 도철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 후 나머지 도철의 부하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었지만 그 누구도 이승만의 빠른 움직임을 따라잡을 수 없었다. 이승만은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쥐고 한 명의 부하의 손목에 정확히 찔러 넣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상황은 결판이 났다. 도철과 그의 부하들은 모두 무력화되었고 식당 안은 일순간 고요해졌다. 명순자는 입을 다물고 뒤로 물러났다. 손님들은 놀라움과 충격에 빠져 있었고 도철은 이제 두려움에 찬 눈으로 최국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도대체 당신들은 뭐냐? 최국현은 천천히 일어나며 침착하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오래된 동료들입니다. 파르투. 잠재된 힘의 폭로 도철과 그의 하수들이 모두 무력화되자 식당 안의 공기는 침묵으로 가득 찼다. 손님들은 여전히 놀라움과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그들의 눈빛은 이 4명의 노인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젊은 남자들을 제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가득했다. 최국현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한 채 자리에 앉았다. 그는 한 모금의 소주를 마신 후 천천히 그의 동료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너희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 처리해버리더니 어떻게 된 거지? 박상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문과 동시에 경탄의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이승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테이블에 놓인 젓가락을 손끝으로 돌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김정훈이 입을 열었다. 우리는 그저 옛날을 기억하며 차 한 잔 마시고 있었을 뿐이야. 그의 말은 간결하고 간단했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때 명순자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죠?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그들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최국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그건 그냥 평범한 훈련이 아니었어요. 우린 모두 섀도우 디비전이라는 비밀 부대의 일원이었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은 그가 던진 말에 놀라움의 눈을 크게 떴다. 섀도우 디비전. 그 이름은 그들에게는 마치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들이 했던 일, 그들의 과거가 한순간에 드러났다. 우린 국가정보원 AIS에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였죠. 우리의 임무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테러와 스파이 활동에 대응하는 일이었어요. 김정훈이 조용히 말을 이어갔다. 우린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최국현은 무기와 폭발물 전문가였고 이승만은 침투와 고급 작전 전문가, 박상훈은 정보 분석과 해킹 전문가였어요. 최국현이 말을 마친 후 손님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더 이상 이 4명의 노인들이 단순한 노인들로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섀도우 디비전의 일원으로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우린 수백 번의 임무를 수행했고 수많은 위험을 넘겨왔어요. 어떤 임무는 성공하면 아무도 알지 못하고 실패하면 정부는 모른 척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긴 기록은 없어요. 이승만이 말했다. 그의 눈빛은 그때의 고통과 아픔을 담고 있었다. 박상우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는 매년 이때쯤에 만나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 날을 되새겨요. 오늘은 바로 섀도우 디비전 창설 기념일이에요. 살아남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날이죠.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은 묘한 고요함 속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그들의 과거와 그들이 겪은 일들에 대한 상상을 시작했고 그들은 그 순간만큼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들의 과거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지면 다를 바 없이 드러난 것이다. 그들이 도처를 쉽게 제압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경험에 있었다. 섀도우 디비전에서 받은 훈련은 그들을 단순히 군인이나 정보원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놓았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심지어 몸과 마음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변했을 정도였다. 그 누구도 그들의 정신력과 기술을 쉽게 넘을 수 없었다. 명순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점차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다. 그럼 이제 알겠어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몸은 기억하고 있는 거군요. 그 능력은 50년 넘게 훈련을 해온 결과죠. 김정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르게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그 훈련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생존 기술, 맨손 전투, 다양한 무기 다루기, 심리학적 훈련까지 포함돼 있었어요. 박상우는 잠시 소주를 마시며 말을 이었다. 우린 정말로 실전 경험을 100번 이상 했어요. 그 경험은 그 어떤 훈련으로도 대체할 수 없죠. 생과 사의 경계에서 내린 판단이야말로 진짜 실력입니다. 그때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그런 부대가 있었나요? 최국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공식 기록에는 없어요. 우리가 했던 모든 임무는 극도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성공하면 아무도 모르는 임무, 실패하면 정부는 모른 척했죠. 그 말이 끝난 후 잠시 고요함이 흘렀다.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들은 사람들은 단지 놀라움만을 넘어서 이들이 숨겨온 비밀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파트 3. 섀도우 디비전의 비밀 명순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수년간 이 4명의 노인들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그들이 밝혀낸 사실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이들이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인들일지 몰라도 그들의 과거에는 깊고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섀도우 디비전? 그 이름, 정말 그런 부대가 있었나요? 명순자는 신기한 눈빛으로 최국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의 기색이 가득했지만 그 의심 속에서 조금씩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다. 최국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눈을 감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부대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국가안전보장을 담당하며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국가를 지켰죠. 우리가 했던 일들,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었고 우리는 그 대가를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상훈과 이승만을 한 번씩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이미 과거의 기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섀도우 디비전의 일원이었을 때의 상황들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의 임무는 여러 가지였어요.
북핵의 위험을 막기 위한 정보 수집, 외국 테러 단체의 침투, 그리고 그 외에도 말할 수 없는 위험한 임무들이 많았죠. 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숨겨야 했고 그 결과도 모두 비밀로 남았어요. 김정은이 말을 보탰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런 과거의 일이 여전히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듯한 음색이 담겨 있었다. 이승만은 술잔을 들며 작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속에 남은 훈련은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죠. 훈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이 끝난 후 박상훈이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이 뭐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들 잊혀졌고 그 당시 함께 싸웠던 동료들은 이제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허무함이 묻어났다. 명순자는 그들의 말을 듣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들의 고백이 단순한 자랑이 아니란 것을 알았다. 그들은 정말로 그 누구도 알지 못한 비밀스러운 싸움에 몸을 던졌고 이제는 그 사실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저 잊혀진 존재들일 뿐이다. 그래도 그때 그 일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때의 기억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네요. 최국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지금 과거의 그 어두운 비밀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술을 따르며 명순자는 그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긴 여운을 남기며 마음속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되새겼다. 그녀는 이제 이 노인들이 단순한 나이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라진 영웅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과거에 숨겨진 그림자처럼 국가를 지키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싸운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끝내지 못한 일을 남겨두고 있다. 김정훈이 한마디 덧붙였다. 우리는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우리가 그때 한 일을 잊지 않고 계속 싸워야 한다. 박상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눈을 떴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겠군요. 그 순간 명순자는 그들이 더 이상 단순히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는 전설이자 마지막까지 정의를 위해 싸울 사람들임을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노인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의 과거와 싸움이 우리 사회와 어떤 연관이 있을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그들의 사명과 과거가 드러날 때 우리는 모두 그들의 진정한 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4. 의심의 그림자 속으로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이준호 국가정보원 고위 수사관이었다. 그는 아이디 카드를 꺼내며 차분히 말했다. 오늘 밤 여기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신중함이 묻어났다. 명순자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또 오셨군요. 이미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준호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만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도철이 크게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손목 인대가 찢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병원에 실려갔다고 하네요. 식당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이준호는 최국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갑자기 공격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최국현은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고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는 그냥 방어한 것뿐입니다. 이준호는 그의 말에 의심을 품고 한참 동안 그들의 모습을 살폈다.
도철의 하수들은 분명히 제법 강한 남자들이었고 최국현 일행이 그들을 단 몇 초 만에 제압한 것은 너무도 이례적이었다. 그의 눈빛은 점점 의심으로 가득 차갔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죠?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으셨길래? 그는 질문을 이어갔다. 혹시 군인 출신이신가요? 최국현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눈을 그대로 마주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군에서 복무했습니다. 이준호는 눈을 좁히며 한 발 더 나아갔다. 그럼 혹시 특수부대 출신이신가요?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종훈, 이승만, 박상우는 모두 그를 지켜보았고 최국현이 어떻게 대답할지를 기다렸다. 그의 대답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잠시의 침묵 후 최국현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섀도우 디비전의 일원이었죠. 그의 말은 마치 굳은 결단을 내린 듯했다.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당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변화했다. 손님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 애썼고 이준호는 더욱 의심을 거두지 못했다. 그는 최국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럼 그 섀도우 디비전이란 부대는 도대체 뭐죠? 최국현은 잠시 생각한 뒤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부대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속한 부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비밀 부대였죠. 우리의 임무는 적의 스파이와 테러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무들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일들이 세상에 알려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비밀로 남아야 했죠. 그 말에 이준호는 놀람과 의심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다시 최국현과 동료들을 한 번씩 살펴보며 질문을 던졌다. 그렇다면 그들이 말한 특수훈련은 사실인가요? 박상우는 이 질문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듯 담담히 말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훈련을 넘어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단련되었습니다. 그런 훈련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 기술은 모든 훈련을 능가하죠. 이 말에 이준호는 더욱 당혹스러워했다. 그는 이전에 들었던 어떤 말도 그들의 능력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 그는 여전히 그들이 가진 능력이 단순한 군인이나 훈련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그때 그 일들은 왜 숨겨져 있던 건가요? 왜 아무도 당신들이 했던 일들을 몰랐나요? 이준호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최국현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그건 우리가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했다면 정부는 우리를 모르고 없었던 일이 되었을 겁니다. 그저 모든 게 다 비밀로 가려진 채 우리는 묻히는 거죠. 그의 말이 끝난 후 식당 안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준호는 이제 그들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숨겨온 비밀과 그들이 맡은 임무들, 그리고 그들의 존재가 왜 세상에 드러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점차 분명해졌다. 이제 여러분은 그들이 숨겨둔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감추고 있던 과거가 무엇일지 이 이야기를 들은 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파르토, 아픈 과거의 진실. 그렇게 침묵이 흐르던 식당 안에서 이준호는 최국현을 다시 한번 깊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궁금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다. 최국현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지금의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원인은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다른 동료들을 돌아보았다. 김정훈, 이승만, 박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 그날을 기억하려는 듯 했다. 최국현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때 우리는 2001년 파란폭풍 작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맡은 임무는 아주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것이었죠. 그 임무는 북쪽의 고위층 인물이 해외로 탈출하는 걸 돕는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함정에 빠졌습니다. 이준호는 갑자기 그의 말을 멈추게 했다. 파란폭풍 작전? 그 작전은 제 아버지가 참여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그늘이 진 것처럼 들렸다. 최국현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지만 바로 다시 침착해졌다. 그렇다면 너의 아버지 이태준 대위가 바로 그날 우리가 잃은 동료였다는 말인가? 최국현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들의 과거가 여기서 다시 얽히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그 임무 중에 사라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게 정말 의심스러웠습니다. 그의 말에 최국현의 얼굴은 굳어졌다. 이태준은 우리가 함께 싸운 전우였어요. 그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적의 주의를 끌며 그 시간을 벌어준 사람이었죠. 그는 우리를 구한 후 자신은 희생한 거예요. 그 말에 이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는 그렇게 죽은 거였군요. 그럼 그날 그가 맡았던 임무는? 이준호의 목소리는 떨렸고 고통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최국현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그 임무는 결국 배신자에 의한 함정이었어요. 그 배신자는 우리 팀의 상급자였고 지금은 정치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죠. 이준호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배신자? 그 사람은 누구죠?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다. 최국현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입을 열었다. 그의 이름은 박정호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살아있고 지금 정치계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국현의 말에 이준호는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박정호가 그때 당신 아버지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준호는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물었다. 최국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박정호는 우리의 팀을 배신했어요. 그는 내부의 정보를 적에게 넘겼고 이태준 대위는 그 배신의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이준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럼 아버지는 결국 그 배신자에게 희생된 거였군요. 이준호는 눈을 감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박상우는 그 순간 조용히 술잔을 들며 말했다. 그 배신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끝낼 때까지 그 어떤 것도 그를 막지 못할 거야. 이승만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었어.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혀내는 거지. 그들의 눈빛에는 다짐이 서려 있었다. 최국현은 마지막으로 말을 맺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그 배신자를 처벌하고 이태준 대위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마무리해야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고 그 진실은 그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했다. 그는 최국현과 동료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제 아버지가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리고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최국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마지막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된 거겠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드러난 배신과 정의의 싸움에 대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Part 5. 아픈 과거의 진실 그렇게 침. Part 6. 마지막 임무를 향한 결단 그날 밤. 이준호는 술을 한 잔 더 들이켰다. 그의 손목에선 여전히 떨림이 있었고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된 후 그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최국현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최국현은 잠시 침묵을 지키며 그들의 눈을 하나씩 살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의심의 그림자가 없었다. 그들은 한때 동지였고 이제 그들이 함께 해야 할 마지막 임무가 눈앞에 있었다. 김정훈이 말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지 않나요? 박정호가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우리가 처벌해야 할 최종 목표죠. 이승만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렇습니다. 그를 처벌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명예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가 정치계에서 여전히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숨겨온 진실을 더럽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박상우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박정호의 추적, 그리고 그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고 이태준 대위와 다른 희생자들의 명예를 되찾아야 합니다. 최국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임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임무는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태준 대위와 우리가 잃은 모든 이들을 위해 그들이 죽음을 맞이한 이유를 밝히는 임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진실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졌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결단이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이준호는 그 순간 자신도 그들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였다. 우리가 이 임무를 완수하면 그 누구도 그 진실을 덮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준호는 결의의 참 목소리로 말했다. 최국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일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박정호를 무너뜨리고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온 마지막 이유일 겁니다. 그들은 한 잔씩 술을 기울였다. 그들이 나누는 술잔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나 후회가 없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임무뿐이었다. 식사는 끝났고 이준호는 최국현과 동료들을 따라 일어섰다. 명순자는 그들을 조용히 지켜보며 아직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진실에 대해 이미 어느 정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진실을 찾으려면 그만한 대가가 따를 겁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최국현은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후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식당을 떠나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를 걸어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단을 내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마지막 임무를 위해 길을 떠났다. 그들의 임무는 단순한 복수나 보복이 아니라 죽은 이들의 명예를 되찾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었다. 여러분은 이 임무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들의 마지막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87. 정의를 위한 마지막 여정.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차가운 공기가 길게 내뿜은 숨을 아슬아슬하게 끌어들이며 최국현과 그의 동료들은 또 한 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것을 놓고 마지막 임무를 위해 길을 떠났다. 길게 펼쳐진 도로 위로 그들의 발걸음이 점점 더 무겁게, 그러나 단호하게 들렸다. 이승만은 길게 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결국 모든 것에 대한 결말은 언제나 뒤에 남아있죠. 과연 이번엔 그 결말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박상우는 짧은 웃음을 지으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한 가지가 남죠. 바로 정의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는 여정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여전히 지난날의 아픔과 희생이 스며 있었다. 김정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다. 정말 마지막까지 정의를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젊었을 때처럼 모든 것이 쉽지는 않겠지. 하지만 최국현은 그들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저 복수 때문이 아니에요. 이태준 대위와 같은 많은 이들이 그 어떤 이유로도 그저 잊혀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진실을 밝혀내고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임무입니다. 그들의 말은 단호했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의에 대한 갈망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흐름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이 임무뿐. 이제 그들은 박정호라는 가장 큰 장애물을 넘어서야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가 저지른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여전히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서울의 거리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들이 갔던 골목, 지나갔던 곳들이 점점 멀어져 갔다. 최국현은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며 한때 자신의 손에 쥐었던 전장의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전장의 기억들은 이제 과거의 것일 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의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박정호의 은신처였고 이제 이곳에서 시작되는 마지막 전투가 그들의 앞에 놓여 있었다. 여기까지 와버렸군요. 이승만이 조용히 말하며 최국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명한 결심이 보였다. 더 이상 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들은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김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우리가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지만 우린 반드시 해내야 해요. 이태준 대위의 명예를, 그리고 모든 잃어버린 이들의 명예를. 박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최국현은 고개를 숙이며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 것인지 생각하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하고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요. 이 임무가 끝나면 비로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박정호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최국현은 다시 한번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의 발걸음은 더욱 단단해졌다. 마지막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그들이 가진 모든 것과 맞서는 시간이었다. 박정호를 처벌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들에게도, 그들의 과거와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여러분은 이들이 마지막 임무를 어떻게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파트 8. 진실을 향한 마지막 전투. 그날 아침 최국현과 그의 동료들은 서울의 한적한 거리를 지나 박정호의 은신처로 향하고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순간들을 지나와
굳건히 결단을 내린 상태였다. 이승만과 박상훈, 그리고 김정훈은 말없이 한 걸음 한 걸음 힘을 실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예전의 고된 전장 속에서 가졌던 결단력과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깊은 인식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오랜 세월 속에서 단련되어 온 전사들의 그것이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맞서는 것은 과거의 적이 아니라 박정호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악과의 싸움이었다. 김정훈이 말없이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해왔던 일들은 전부 명예를 위해서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최종 임무야. 이태준 대위의 죽음을 바로잡는 일이야. 박상훈은 그 말을 받으며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싸웠던 거야.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일이 진실을 찾는 여정으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의무지. 그들은 끝내 박정호가 은신하고 있는 집 앞에 도달했다. 바로 그곳이 그들의 최후의 전투가 시작될 곳이었다.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 순간에 이른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하게 각오를 다지며 어느 때보다 강렬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국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여기서 끝을 내야 한다. 박정호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들의 몸에서 느껴지는 떨림은 과거의 전장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운 전사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강한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들이 걸어가던 길은 어느새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이어졌고 그 끝에 박정호의 은신처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곳은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박정호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인물들은 그의 권력과 자금을 등에 업고 철저히 훈련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들 섀도우 디비전의 과거와 실력을 알지 못했다. 이승만은 최국현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의 마지막 임무야. 이 전투가 끝나면 우리는 그동안 묵혀왔던 모든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야. 박정호를 처벌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야. 박상훈이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일을 끝낼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 박정호는 절대로 쉽게 끝나지 않을 사람이다. 최국현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상대해왔다. 그만큼 우리는 싸움의 경험이 많다. 박정호는 절대로 우리가 두려워할 인물이 아니야.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야. 그들은 숨을 죽이며 은신처의 문을 향해 다가갔다. 이승만이 잠시 멈추어 섰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끝낼지 마음속으로 준비해보자.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었어.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거야. 문을 향해 발을 내딛는 그들의 몸은 이미 전사의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박정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든 그들은 이미 그와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의 과거, 그들의 사명은 이제 그 싸움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이들이 마지막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향하는 진실의 문은 어떤 모습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 그들의 마지막 싸움에 대한 예상을 들어보세요. 파이널 파트. 마지막 임무의 결말. 새벽의 첫 빛이 서울의 하늘을 물들일 때 최국현과 그의 동료들은 박정호의 은신처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오늘 과거의 그림자를 벗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승만은 고요하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닌 정의를 찾는 거야.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제 이 진실을 끝내야 한다. 박상훈은 그의 말을 받아 눈을 감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싸움을 마친 후에는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과거와 싸우는 거지. 김정은은 그들의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일을 마치고 이태준 대위와 그 모든 잃어버린 이들의 명예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이유고 마지막 임무의 이유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결단은 확고했다. 이제 그들은 박정호라는 강력한 적을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이미 무수한 전투의 경험이 쌓여 있었고 박정호는 그들의 경험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은신처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박정호는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과 함께 그들이 예상한 대로의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최국현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야. 그 말과 함께 싸움이 시작됐다. 박정호와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이승만과 박상훈, 김정훈, 최국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와 정확도로 대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오랜 전장에서 단련된 전사들이었고 그 어느 누구도 이들의 연합을 막을 수 없었다. 몇 분도 지나지 않아 박정호는 결국 쓰러졌다. 그의 부하들 또한 모두 제압당했으며 그들은 더 이상 일어설 힘조차 없었다. 끝났어. 최국현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의 임무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박정호는 결국 그 대가를 치렀다. 이제 그들이 되찾은 것은 복수나 권력이 아니라 잃어버린 정의와 명예였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태준 대위와 다른 희생자들의 영혼이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이승만은 그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다. 우리가 해낸 거야, 최국현. 우리는 끝내 정의를 되찾았어. 박상훈은 고요하게 웃으며 말했다. 맞아.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오늘의 일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 김정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아. 하지만 오늘은 그 일들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거야. 그리고 그들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길을 떠났다. 그들의 눈빛은 확고했고 그들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그들은 마지막 임무를 완수했지만 진실을 찾는 길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들이 마지막 임무를 완수한 후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정의를 찾는 여정이 계속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